부동산 투자는 정말 넘어야 할 고개가 많습니다. 자기 자신도 극복해야 되고 또 남편도 극복해야 되고 돈의 자금의 문제도 극복해야 되고 세금의 문제도 극복해야 되고 극복할 문제가 너무 많지요. 그래서 부동산 투자는 불로소득이 아니라 엄청난 노력과 고민에 산출된 결과물입니다. 이 투자해놓고도 얼마나 벌벌벌 합니까? 그러니까 쉽게 투자하지 못하죠. 그런데 내 집이 없고 또 내가 투자를 못하신 분들은 그냥 쉬워서 거저 돈을 버는 건 줄 알고 세금이나 뜯어서 박살을 내라 이런 어떤 그런 심부들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부동산 여러분도 돈이 없으면 없는 대로 또 좀 적으면 적은 대로 투자할 수가 있습니다. 부동산 투자의 세계는 정말로 우리가 부동산 주식을 사건 아니면 달러에 투자하든 그런 것처럼 정말 어렵기도 하고 또 쉽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투자 관심을 가져야 될 대상입니다. 오늘부터라도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요. 문제는 항상 투자를 하려면 남편이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는 남편을 하려고 하는데 아내가 걸림돌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은 제목부터가 조금 심플하게 아쉬움이 참 많았던 배우자, 남편이라고는 적었는데 배우자라고 좀 생각을 하시고 그때 했었으면 나도 좀 나았을 텐데 나는 왜 이렇게 못해가지고 우울할까 이런 부분들 많으신데 이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고 세월은 흘러서 갑니다. 화폐가치 떨어집니다. 그리고 또 어차피 고물가 계속 되고요. 또 인건비 올라가고요. 이자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걸 그냥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 화폐가치의 하락을 이길 수 있는 그리고 하락하고 나면 언젠가 부동산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는 세계입니다. 관심을 갖고 투자의 세계로 한 번 정도 들어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한번 보겠습니다. 부동산에서 부자가 되려면 남편을 극복하라.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남편은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냥 상징적 표현인데 그냥 배우자라고 하겠습니다. 남편이 투자하려면 또 부인이 가로막는 경우가 많지요. 그래서 그냥 상징적 표현인데 남편이라는 존재는 어떨까요? 전 세계적으로 보면 남편이라는 특성은 이렇습니다. 결혼하신 분들에게는 꼭 있어야 할 존재죠. 결혼 안 하시면 그거 모릅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 아이도 낳고 또 생활을 하다 보면 남편은 꼭 옆에 있어줘야 할 존재고요. 특히 이제 나이 먹어가면서 내가 능력이 없거나 또는 누군가로부터 침해를 당할 때 남편이 앞서서 해결해 주죠. 해결사 같은 남편. 그리고 또 어떤 때는 세상에서 가장 나를 이해 못하는 가장 미운 사람이기도 하죠. 그래서 애증적 관계도 합니다. 어떻든 있어야 할 애정이든 있어야 될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꼭 있어야 할 존재, 이 존재가 이 고지식한 고집쟁이입니다. 이 고지식한 고집쟁이, 요거가 가장 고지식한 것 때문에 늘 부동산 투자를 막아왔죠. 세 번째는 가족에겐 개똥 같은 개똥 철학가입니다. 항상 남들한테는 간대하고 남들한테 이해하는 것 같으면서도 가족 간에는 무슨 문제가 터지면 말을 확 밭아서 정말 마음에도 없는 얘기가 잘못 전달이 돼서 좀 더 신중하고 좀 더 깊이 사르게 얘기를 하면 되는데 그냥 가족은 다 원래부터 오랫동안 살아왔기 때문에 그냥 말 한마디 툭 던지면 다 이해하겠지 해가지고 분란을 일으키죠. 그리고 개똥 같은 철학으로 얘기를 합니다. 다른 사람한테는 그렇게 자상하고 그렇게 설명도 잘하는데 집에 오면은 자기 철학이 있어가지고 그냥 쉽게 얘기를 하죠. 근데 그만큼 남편들이 밖에서 시달리다 보니까 집에 와서는 그냥 먹고 마시고 즐겁게 해주고 싶은데 이 대화를 좀 길게 잘 나누지 못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철학을 가족에게 전하다 보니까 개똥 철학처럼 보이지만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죠? 대화가 부족해요 하면서 좀 더 시간을 갖고 대화를 하는 게 더 좋지 않겠느냐. 그런데 이 가족 관계는 너무너무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다른 타인들한테는 설명을 조금조금 한 수가 있죠. 근데 그것은
뭐 좀 큰 문제죠. 근데 이 가족 간에게서는 개똥철학자로 보이는 게 너무 많은 큰 것들은 잘 알아요. 근데 아주 사소한 거에 대해서 젓가락 위치 하나 가지고도 서로 의견이 다르는데 사소한 거에 대해서 많이 부딪히죠. 그래서 그만큼 가족들에게는 큰 이야기보다도 큰 이야기는 다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작은 거에서 많이 부딪히다 보니 그렇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논리가 강한 햄리턴이죠. 이 논리가 뭐 하나 투자하자고 하면 얼마 투자해야 되는데, 그리고 이거 얼마 버는데, 몇 년 안에 버는데, 그거 그렇게 벌어서 어떻게 할 건데, 이 논리를 따지다 보면 시장의 가격의 흐름은 지나가 버리죠. 그래서 꼭 버스를 타더라도 막차를 타거나 막차도 못 타고 가격 오른 거 잡으려니까 비싸가지고 못 사고, 또 다른 데 가려니 마음에 안 들고, 그러다 보면 또 포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 부동산 투자를 할 때는 논리보다는 아마 이 감각, 이 촉이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논리 따지다 보면 버스 지나가서 그 차에 오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때는 또 돈키호테 같죠. 항상 논리가 강한 척하면서 행동했을 때는 돈키호테 같습니다. 달리는 말에서는 내리면 떨어져 죽죠. 부동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달리고 막 올라가고 칠 때는 내리지 말아야 되는데, 좀 올랐다 보면은 좀 안에서 오를 때 더 기다려가지고 좋은 시기에 좀 다 올랐다 팔았으면 하는데, 근데 또 뭐 3억 오를 것도 1억만 오르면 홀라당 파서 팔아버리는 그런 돈키호테적 기질을 하고 있죠. 그래서 큰 돈을 부자가 되게 하는 저의 요인이 되기죠. 여섯 번째는 가장 많이 듣는 것 같습니다. 저도 뭐 결혼 생활하면서 보면은 가장 대화가 안 되는 인간, 한문으로 썼습니다. 이게 잘못 접속된 표현이 될 것 같으는데 좀 웃기자고 표현하는 겁니다. 항상 남하고는 대화가 잘 되는데 왜 이렇게 내 남편은 대화가 안 되는지. 그렇죠? 근데 알고 보면 가장 대화가 잘 되는 게 남편이죠. 근데 대화를 너무 오랜 동안 하다 보니까 약간의 편견과 저 사람이면 저렇게 대답 안 하겠지라고, 너 또 그렇게 말하는구나, 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대화가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이 요건들이 부동산 투자에 좀 투자를 어렵게 안 되게 하는 부분이죠.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남편은 늘 불안합니다. 내가 버는 돈, 내가 잘못되면 우리 처자식을 내가 갖고 있는 이 집, 이 편안함마저도 놓치는 게 아닐까. 또 나이를 먹으면 내가 은퇴하면 너무 이자와 이걸 내가 부담되지 못하는 거 아니야? 내 생활을 오히려 또 파괴시키는 거 아니야라는 그 불안감. 그리고 또 다른 데서 열심히 일을 하다 보니까 부동산 세계에서 잘 몰라요. 그걸 들어가가지고 또 하려다가 내가 잘 모르는 거 하다가 큰 거 다치는 거 아니야. 그리고 또 과거에 가격을 오르고 또 뭐 이렇게 막 조사하다 보면은 신문 막 보면 다 가격 내린다고 하니까 무조건 불안감. 그래서 결국은 안정을 좀 취하려고 하는 게 또 남편의 입장이고, 혼자만 살면은요 그냥 학 팔고 우리 자연 들어가 버리면 되죠. 그런데 그건 아니죠. 내 어깨 위에, 내 머리 위에 정말 소중한 내 아내가 있고 내 양육계의 자식들, 내 자녀들에 대한 미래가 있기 때문에 함부로 못한다라는 부분도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남편들을 극복을 해야 뭐 돈도 벌고 부자가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시장을 잘 이해를 하면 좋습니다. 먼저 이 부동산이라는 시장은 항상 오를 때 많이 오르고 내릴 때 적게 오르고, 오를 때 많이 오르고 내릴 때 적게 오르는데 항상 부동산은 오르내림이 있습니다. 그러나 5년, 10년, 15년, 20년 보면은요, 비록 내가 샀을 때는 이렇게 꼭지에 샀다가 내렸다가 내릴 것 같지만 잘 사놓으면은 금방 또 회복을 하고 또 내렸다가 또 결국은 이렇게 도탑게 우상향하는 곳이 부동산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부동산도 아무데나 우상향하는 거 아니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대도시, 부산, 그냥 서울, 부산, 뭐 대전, 뭐 이런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런 데는 비록 내가 샀을 때 꼭지였다가 내리다가도 시간이 가면 오른다라고 믿으셨으면 좋겠고, 화폐 가치의 하락이 있을 거다. 지금 현재
지금 현재 물가 상승률이 굉장히 높죠. 지금 높아지면 어떻게 돼요? 철근값, 콘크리트값, 뭐 지금 현재 우리 보통 요즘 여러분이 갖고 있는 엘리베이터도 지난달 5월달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인건비도 많이 올랐죠. 철근값도 지금요 이 작년 대비 20-30% 안 오른 데가 없어요. 결국은 오른다라는 건 뭐죠? 결국은 내가 뭔가 아파트를 짓고 내 집을 짓는 가격이 오른다죠. 그러다 보면 오르면은 같이 상승하게 됩니다. 그래서 화폐 가치가 하락한 만큼 상승한다. 이렇게 하는 거 부인들은 맨날 대하다 보니까 알 수는 있어요. 그런데 남편들은 이거 모르잖아요. 자기 월급 올리고 진급하고 어떻게든 돈 더 벌어다가 아내가 바치는 거, 자식들을 좀 따뜻하게 해주는 이거만 신경 쓰는 거지 이걸 잘 모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남자는 또 나름 논리적인 부분이 강하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 일에서는 정말 열심히 해서 정말 여기에서 진급하고 또 여기에 권위자가 되고 싶고 또 일에 성취감을 느끼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맞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이거 부인은 이 시장을 알고 있는데 남편은 모를 수 있잖아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요? 확실하게 오른다고 한다면 부인께서 저질러 버리면 되는 거예요. 저질렀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같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저질러 놓고 이혼하자고 했어. 이혼 수속 받다가 보니까 1년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한 3억 올랐어. 그러면 남편이 해 하고 잘못했어 하고 무릎을 꿇고 같이 살자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때는 질러버리는 게 좋겠다. 질른다는 건 뭐죠? 계약을 하라는 뜻이죠. 그 대신 어떻게 해야 되죠? 이 말을 하려면 그만큼 부동산 시장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가야 되겠죠. 이해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본인이 관심을 갖고 부동산의 흐름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거 너무 흐름을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 그냥 서울만 하세요. 아니면 부산만 하세요. 왜? 확실히 오를 때는 오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서울도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내리는 지역도 있고 그러니까 서로 조심해야 되겠죠. 그럴 때는 조심조심해서 꼭 오를 지역을 선정하는 방법이 필요하겠죠. 근데 내가 다 몰라.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럴 때 전문가가 필요하고 좋은 멘토가 필요한 거죠. 좋은 멘토를 만나서 상의해가면서 바로 지르지 말고 좀 더 지켜보면서 좋은 사이트 줬더니 이번에는 못했는데 가격이 올랐어. 그러면 또 다음 지역도 한번 선정해 주세요 하면서 오르는 지역을 찾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무슨 대세 하락이니 하라 가지고 서울을 갔다가 맨날 오를 때 다 오르고 내릴 때 다 내리는 걸로 착각하는 분들 있죠. 서울이라는 데, 부산이라는 데는 오르는 것과 내리는 것과 보합이 동시에 세 개가 존재한다. 그래서 오를 때도 내리는 게 있다라는 거 아셔야 될 것 같고 지금처럼 또 많이 올랐다고 해서 거래가 없으니까 내릴 때 있으면 또 오르는 품목들도 충분히 있다. 그래서 확실히 오를 수 있는 방법을 찾고 그나마 안정적인 지역에서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극복을 하려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먼저 아까 관심을 가지라고 했겠죠. 이건 기본적인 토대입니다. 관심도 없이 오르고 내리고 할 수도 없겠죠. 그래서 극복하는 방법은 정말 첫 번째 정말 가격이 오를 거라는 확신이 섰을 때는 계약을 저질러라. 그리고 거기서부터 대응하고 그리고 방어하라. 자, 이 남편이 너무 말을 했더니 안 듣고 확실히 오를 것 같아요. 눈에 띄게 아침에 일어나면 또 올라. 그랬더니 그냥 저질렀어. 예를 들어서 최근 3, 4년 전, 2, 3년 전 남편이 반대를 해가지고 무릅쓰고 계약을 해가지고 내 집 마련이라도 한 사람들은 그래도 오르고 7, 8억 벌어가지고 남편 30년 근무한 퇴직금이 한 4억이라고 한다면 퇴직금 2배 정도는 벌어놨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냥 계속 남편이 싫어한다고 그래가지고 우리 전세나 살고 나는 그런데 안 좋으니까 그냥 여기가 좋으니까 여기 살아. 6, 7억 현금 6, 7억에 전세금 4억 그냥 살고 계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여전히 앞이 좀 암울할 수가 있겠다. 그래서 계속 관심을 갖고 계약이 꼭 가격이 오를 때가 있다라는 확신이 있을 때는 계약을 저질러라 이렇게 보시고 두 번째 평생애가 아니고 평소애라고 할게요. 평소 처음 시작하니까 평생의 정보를 남편들한테 계속 조금씩 주면 좋은데 시작할 때는 평소 이제 이 투자를 시작하기 전에 공부한 만큼을 조금씩 전달을 해서 같이 정보를 공유하고 같이 이 투자에 대한 공동성 컨센서스를 조금씩 이뤄가면서 관심을 끌어내죠. 그래서 부동산 정보를 이 지역은 어떤데 어떤 호재 때문에 가격이 올랐더라.
그러면 아주 깊숙하게 상세한 건 아니지만 그 남편이 아침에 우리 아시죠? 콩나물 시루에다가 물만 줘도 콩나물이 쑥쑥 자라듯이 계속 공부하고 들은 걸 갖다가 남편한테 밥 먹을 때든 자기 전에 한 번씩 뭐 5분, 10분, 1분 또는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이게 1년, 2년 쌓이다 보면 어느 순간 남편의 관심도 콩나물처럼 자라가지고 아주 투자에 좀 활성화될 수가 있더라. 그래서 남편에게 부동산 얘기를 평소에 조금씩 할 수 있도록 공부도 좀 하셨으면 좋겠고 지역 연구도 좀 하셨으면 좋겠다. 세 번째는 성공한 사람, 그 지인들이죠. 성공한 사람들, 지인들을 알려줘라. 혹시 이제 주변에 보면은 같이 대화를 하는데 밥만 먹고 헤어지고 커피 한 잔만 헤어지고 이렇게 해서 아무런 것도 모르고 꿈꿀속도 모르는 관계, 이런 관계들은 서로 그렇게 만나야 될 가치가 좀 없겠죠. 그냥 힐링 정도 하기 위해서 만난다면 좋지만 지인 중에서 돈은 벌고 지 혼자 가만히 꽁꽁 있어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요 안 만나는 게 좋아요. 정신건강에 안 좋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집안 좋은 데 가가지고 이사 팍 20억 전세대 이사 가고 그러면 나는 계속 5억 6억짜리 살게 있고 그런 거 안 좋죠.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은 성공하는 방법론과 그런 연구들을 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지인들의 얘기를 들어서 남편한테 한 번씩 전해줘라. 어떻게 하려고? 열받으라고. 처음에는 열받아요, 속으로. 처음에는 한 건에 대해서 오 잘했네, 부럽네, 두 번, 세 번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면 서서히 인정해서 열로 가지요. 그러는 순간 어떻게 나도 한번 관심 가져볼까? 여보, 나도 한번 관심 가져봐요. 우리 주말에 한번 그 지역 한번 가봅시다. 한번 그래서 여행 어디 갈 것 좀 줄여서 그 현재 드라이브 코스 잡아 다니면서 투자 지역 다니잖아요. 그게 여행이 됩니다. 그걸로 여행을 1년에 3개월씩 다니는 분들도 많으세요. 그게 재밌대요. 왜? 새로운 집 나오는 거 보고 새로운 모델 보고 새로운 인테리어도 보고 새로운 구조를 보면서 자기의 눈이 같이 높아져 간다라는, 그러면서 다음에 어디 나올 때 어떤 구조만 보더라도 저건 잘 될지 안 될지를 안다고들 합니다.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을, 지인들을 남편에게 한 번씩 얘기하면서 관심을 끌어내는 것도 좋겠고, 항상 제가 주장하는 거 1등 옆에 2등 나오거든요. 그리고 성공한 사람한테 성공한 사람 옆에 또 성공한 사람이 나옵니다. 맨날 살아봐야 뭐 그냥 1억짜리만 계속 살고 주구장창 30년 동안 2억짜리가 3억, 3억짜리가 5억 되는 데 있잖아요. 그런데 살게 되면 성공한 사람이 나오기가 쉽지는 않죠. 여기서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부동산 투자에서의 성공입니다. 뭐 다른 성공 말고 인생에 있어서 자연인도 가서 살면 성공이고 또 나름대로 자기 일을 하는 걸 통해서 그 성공하는 건데, 제가 말하는 건 부동산에서 자기 자산의 증식에 성공한 사람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1등 옆에 2등 나오니까 항상 1등 옆에서 이 얘기를 듣고 경청하고 또 그리고 좋은 정보를 주면 거기에 대한 감사로 뭐 간단하게 귤이라도 한 박스 사주는 거, 이런 것도 좀 있으면 더 좋죠. 그래서 지인들의 성공들 사례들을 스스로 잘 찾아가서 만나는 것도 좋겠다. 그 다음에 이제 항상 중요한 거죠. 이 부인들이 투자를 했다가 가격 떨어지면 본인 자신도 트라우마가 생겨가지고 영원히 부동산과 담을 쌓게 됩니다. 그런데 투자를 했더니 이 가격이 떨어지고 막 팔리지도 않고 전세도 않고 맨날 속만 썩잖아요. 자기만 트라우마 생기는 게 아니고 옆에서 지켜보는 남편이나 자녀분들은 아, 저렇게 하면 평생 고통받는구나 하고 아예 담을 쌓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적게라도 확실하게 버는 투자를 좀 시작을 하시라. 확실하게 많이 버는 게 중요하다. 많이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적게라도 확실히 버는 게 중요하다. 이런 부분, 그러면 재미가 있죠. 1억이라도 벌어보면서 아, 이렇게 버는구나. 자식들도 배우죠. 그래서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정 안 되면은 여보, 우리 2년만 있다가 2년 이자 한번 내보고 우리 2년 있다 합시다. 그러면 이자보다도 더 오르는 거 보여주는 거니까, 그러면 남자들 입장에서 2년? 그건 좀 참을만 하지 하고 슬쩍 따라가는 거 있거든요. 이럴 경우 정 마지막에 안 될 때 쓸 수 있는 좋은 방법은 여보 2년만 있다가 우리 팔아봐요. 이렇게 예쁘게 말을 하면 남편은 아,
그거라도 내가 뭐 죽은 사람도 소원 들어준다, 그까짓 거 못 해주겠어? 라고 같이 동조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부동산 투자가 늘 극복하기 어려운 것들이 많고 어려운데, 우리 남편분들이 혹시 또는 배우다 남편 입장에서는 아내분이 조금 이렇게 좀 장애가 돼서 투자 못 하신 게 있다라면 한번 이걸 잘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겠다. 그리고 또 여기서 또 더 발전시켜서 또 서로 이해시키고 서로 같이 화목하게 투자하는 그런 길을 열었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